자, 이렇게 반도체 시장에 이런 거대한 변수들이 있는데 이제 25년 하면 역시 트럼프 2.0의 시대고, 그러면 이제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도 이제 거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우리가 이 토론을 시작할 때 의제를 던졌었던 것처럼 이 반도체란 무기다. 그 무기라는 이유는 패권 전쟁으로서 반도체가 무기가 되고 있다. 근데 트럼프 2.0 시대, 트럼프와 또 시진핑은 아마도 무역 전쟁을 더 격화시켜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 무역 전쟁의 핵심 그 쟁점은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 자, 이런 관점에서 첫 번째, 트럼프 2.0 시대 반도체 시장에 나타날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 쟁점, 어떤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뭐 반도체 자체에는 일단 AI 쪽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설령 이제 트럼프가 일반 이제 동맹국들한테도 어떤 그 일괄적으로 10%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고, 네, 중국산에 대해서는 60%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잖아요. 네, 뭐는 제가 보기에는 AI 쪽은 충분히 가격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는 계속해서 공급이 부족하고, 그리고 사는 쪽이 빅테크들은 돈이 많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돈이 많은데 앞으로도 돈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왜냐하면 구매력을 보면 빅테크들의 캐펙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반도체 수요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가 감세를 해준다고 하잖아요. 네, 기존의 법인세가 21%인데 15%를 6% 포인트를 인하해주면 이게 당장 EPS가 또 올라가죠. 음, 근데 지금 S&P 500에서 빅 M7의 EPS 비중이 지금 역대급으로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법인세 인하해주면 또 빅테크들이 상당 부분 수혜를 보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막대한 또 현금 창출을 기반으로 또 캐펙스를 더 늘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게 설령 10% 관세를 때린다고 해도 이걸 충분히 가격 전가할 수 있거든요. 음, 문제는 커머디티입니다. 음, 네. 이제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내구 소비재, 그리고 특히 중국이 수출하는 쪽의 아이템들은 이게 이제 글로벌 수요를 또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다가 또 이제 중국이 최근에 중국의 CXMT라고 하는 디램 업체가 또 공급 폭탄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이 공급 폭탄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아주 로엔드 제품에 한해서긴 하지만 이게 또 가격 폭락을 더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덤핑으로 또 물량이 막 나오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예. 트럼프라는 인물됨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려야 될 대주제는 관세고요. 그리고 그 관세 전쟁의 가장 타겟이 되는 대상은 중국이고, 그 또 타겟이 되는 품목은 반도체일 텐데, 그러면 절대 중국산 반도체 쓰지 마라, 혹은 중국에게 반도체 공급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이제 압박을 가하는 과정에서 중국에게 반도체 공급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가 어떤 방향으로든 전달이 될 텐데, 그게 관세로서도 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결과적으로 최소 60% 대중국 관세, 최대 100%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트럼프의 공약, 이런 것들이 당장 당선되자마자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가겠다. 그러니까 2029년까지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고, 보편 관세 10%도 결과적으로 1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죠.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때 결국 대상이 되는 주요 제품들은 뭔지,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를 주요 타겟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관세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가 비관세 장벽입니다. 근데 비관세 장벽이 바이든이 주로 했던 무역 전쟁이었고요. 트럼프는 물론 관세 전쟁으로 싸움을 이어가겠지만, 쟁점이 이거죠. 바이든이 해왔던 비관세 장벽, 소위 IRA와 칩스법, 이거를 트럼프는 정말 폐기한다고 했고, 공화당 정책 공약을 보면 전혀 이것을 코멘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화당의 정식 입장은 아니라고 또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 정말 IRA와 칩스법을 없앨까?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초미의 관심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게 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걸 없앨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레드 스윕이 돼버렸잖아요. 일단 네, 뭐 대통령도 공화당이 됐고 상원도 지금 절반 과반을 51석을 또 공화당이 장악했고 그리고 하원까지 장악해 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동안에는 아주 낮은 가능성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고 높아졌다. 그거는 이제 시장에는 또 주식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바이든은 당근과 채찍을 같이 썼잖아요. 네, 보조금을 주면서 이제 압박을 한 건데 예, 트럼프는 이제 채찍만 때리겠죠. 음. 그리고 이제 당근은 점점 줄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당초 받기로 했던 뭐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축소될 가능성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토론이니까 상충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또 저도 의견을 좀 드려야 되는데 뭐가 맞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될지는 진짜 누구도 모르니까 저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 레드 수입이 됐을지라도 이게 트럼프가 그동안 유세 현장에서 바이든 혹은 해리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발언했던 IRA 없애겠다, 칩스법 없애겠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공화당의 공식 입장은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IRA 칩스법은 범국민적으로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공화당의 파티 플랫폼 공약집을 보면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가 없었어요. 너무 지지를 많이 받았고 실제 중국을 상당히 압박을 가했던 훌륭한 정책이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트럼프나 공화당이 중국을 고립시키고 압박을 가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고 더군다나 그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업들을 미국으로 유치시키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 포함이죠. 성공적으로 작용을 했고 그리고 그 유치시킨 그 지역들의 표나 그 지역에서 당선이 된 그 정치 기반이 된 그 상원 하원 의원들도 정치적으로 보면 그걸 없애면 안 된다는 의견을 모을 것이라서 저의 의견을 좀 보태면 조금 상충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충분히 존중될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름만 없앤다. 음. 이름은 없애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바이든의 성과니까. 이름은 무조건 없애고 약간 예를 들면 뭐 마가 액트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 그리고 거기 구체적인 조항들은 뭐 거의 그대로 살리면서 조금 더 중국을 압박하는 방식. 그래서 이제 관세 전쟁은 펼치겠지만 기존의 비관세 장벽들 이런 것들은 좀 살려두는 방식. 그래야 더 압박을 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개될지는 한번 여러분들도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니까 한번 이런 부분들은 향후 말씀하신 대로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거고 이 해당 요 영역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일이니까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한번 여러분 모니터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자본 시장에서는 어쨌든 없어질 거라고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잠재적인 리스크를 프라이싱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네. 예. 왜냐하면 맞습니다. 이제 산업 전문가로서는 충분히 그런 의견을 저는 존중하고요. 네. 근데 이제 적어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거는 이제 유지될 거야, 보조금 잘 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잠재적인 리스크를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힘듭니다. 너무 좋고요. 만약에 이 시나리오 계속 가면 이건 이미 프라이싱 반영된 거고요. 네, 근데 이 시나리오로 갑자기 선회되면 뭐죠? 반등이 또 반등이 다시 네네, 오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시나리오로 갈지를 이제 판단하시는데 오늘의 토론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전해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라고 해야 될까? 마지막 질문 이렇게 드려보고 싶어요. 결국 트럼프 2.0 시대 결국은 하고자 하는 일은 반도체와 미래 산업, 첨단 산업을 미국 내 다 가져오겠다.
그 모든 그 첨단 산업의 밸류 체인을 미국 내 완성하겠다. 이게 그 모자에 써놓고 다니는 그 마가의 결론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을 고립시켜야 되는데 역시 TSMC라는 대주제가 하나 남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만을 놓고 항공모함을 대만 해협에 갖다가 딱 올려 얹어 놓을 것인지, TSMC를 데려올 것인지, 대만을 놓고 어떻게 충돌할 것인지, 어떤 혹시 TSMC를 놓고 양쪽 미중이 어떤 싸움을 할 것이라고 그냥 추론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뭐 바이든 행정부는 심플했잖아요. 네. 대만을 지켜주겠다라는 스탠스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줄 거니까 우리한테 미국의 제조업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적극 동참해라라는 스탠스였고요. 트럼프는 이거를 그냥 계속해서 약간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계속 입장을 바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대만을 왜 지켜줘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거는 애매한 스탠스가 있어야지 중국하고의 또 협상에서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만을 통해서 또 미국이 또 이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뭐 무기를 많이 팔아먹든지 아니면 실제로 진짜 보호비를 받든지 그렇죠. 보호비를 받든지. 그리고 사실 그리고 TSMC라는 어떤 이 기업이 없으면 이 AI 혁명이라는 이 밸류 체인이 완성될 수가 없잖아요.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필요합니다. 미국 네.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활용할 거라 보고 있고, 대만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트럼프하고의 협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없다 그러면 트럼프하고 협상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HBM을 넘어서 정말 이제 그 AI 반도체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이제는 점점 더 AI 혁명이 더 진화 발전할수록 이제 주문형 메모리, HBM 같은 어떤 이런 아이템들이 많아질 거거든요. 네. 거기서 우리가 정말 메모리 파운드리로서의 위치를 점한다 그러면 뭐 TSMC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어떤 동맹국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이제 어떤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있어야지 결국 트럼프한테도 발언권이 생기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발언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TSMC를 놓고 참 이 애매모호한 그 정세가 이렇게 전개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또 이 TSMC를 놓고 벌이는 그 전쟁의 모습을 조금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저의 의견은 어쨌든 껍데기만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대만이죠. 그리고 알맹이는 TSMC 기술 인력이죠. 그래서 미국 내 TSMC 공장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TSMC에 있는 기술 인력들을 다 데려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죠. 네. 그리고 뭐 쉽게 말하면 훔쳐오는 거죠. TSMC 기술 인력들을 다 훔쳐오고, 결론적으로는 그래 대만 중국지가 다 가져가. 그러면 밸류 체인이 완성되죠. 설계부터 제조까지, 심지어 AI 서비스까지 미국 내. 그러면 진짜 무서워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대만은 TSMC의 N-1이라는 정책을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네. 해외에 있는 팹보다 적어도 한 세대, 두 세대 앞선 기술은 대만 본사에 두려고 할 거고요. 근데 미국은 계속해서 이거를 싱크로나이즈 맞추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어떤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 굉장히 부각이 됐을 때 네. CIA에서는 TSMC의 핵심 인력들 리스팅을 다 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나면 그 엔지니어와 가족들까지 바로 군용 항공으로 다 옮기는 계획까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박사님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저는 납득이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TSMC는 또 뺏기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굉장히 첨예한. 그러니까 트럼프는 TSMC를 뺏어가려고 노력할 거고,
TSMC 입장에서는 또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죠. 노력할 대만과 거고 그렇죠. 그 대만과 함께 네. 그게 이제 시진핑의 고민인 거죠. 아니요. 굳이 이제 따지면 그림에서. 대만의 고민이겠죠. 그죠 대만. 왜냐면 뭐 그게 또 시진핑의 입장이고. 그렇죠. 예. 시진핑 입장에서는 또 그게 온전하게 자기가 먹어야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시진핑은 TSMC를 뺏기지 않기 위해 그렇죠. 노력할 거고 트럼프는 TSMC를 뺏어가기 위해 노력할 거고 그것은 결국은 핵심 기술은 그러니까 최첨단 기술은 TSMC 본국을 대만에 두고 기술 인력들을 일부 가져가더라도 본국에 더 그렇죠. 기술의 그것을 본진을 대만에 두려 하는 그런 전략. 지금 라이칭더 총통의 가장 큰 고민이 그거 아닐까 싶습니다. TSMC 기술이 본사에서 그리고 핵심 인력들을 본사에서 잘 지키는 거. 네. 근데 일단 이제 미국도 팹도 중요하니까 일단은 뭐 출장 보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TSMC 엔지니어들이 막 일하면서 거기서 생활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영주권도 주고 네. 애들 학교 갈 때 학비 지원도 해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미국 시민권 줄게 원래 그러면 이제 그걸 과연 얼마나 거부할 수 있을까? 애국심이 있는 대만인이라고 한들 네.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TSMC나 대만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이런 약간 지정학적인 싸움이잖아요. 네네. 일종의 지정학적인 것은 항상 추론하는 건데 이렇게 뭐가 정답이 있는 건 없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는 건데 결국 이 TSMC를 두고 싸움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는 TSMC를 뺏어갈 것이고 시진핑은 결국은 대만을 지켜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대만을 안 뺏길 거예요. 그러겠죠. 네. 근데 정말 시진핑 입장에서는 대만을 지켜낼 것이냐 TSMC라는 알맹이도 같이 지켜낼 것이냐라는 걸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죠. 미국은 이제 TSMC를 폭파시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이 가져가더라도 이제 알뱅이는 못 가져가는 거니까 실제로 그런 그 작전 계획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러면 네. 결론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폭발을 안 시키더라도 네. 저는 예를 들어 이런 두 가지 결론입니다. 군사적 충돌은 아니라고 하면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고 하면 군사적 충돌까지나 하면 제일 극단적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아니라고 하면 이런 거죠. 어쨌든 기술 인력을 결과적으로는 다 데려가야. 그 다음에 중국은 반도체를 공급 못 받아요. 그러면 사실 끝나는 거죠. 그렇죠. 반도체 공급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한테도 상당히 위협을 주겠죠. 공급하지 말라고. 트럼프가 중국에 공급하지 마. 그런 와중에 중국도 우리 한국한테 엄청나게 공급하겠죠. 요소 공급 차단은 그냥 사례에 불과할 뿐이고 각종 원자재 공급 차단하겠죠. 사실 그것들도 다 반도체 소재 아닙니까? 맞습니다. 반도체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소재를 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거 공급 차단하겠죠.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체인이 진짜 이게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공황 온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첨예하게 싸우면.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면 군사적 충돌이 있다면 어쨌든 TSMC를 데려가면서 폭파시킨다 공장을. 그러지 않을까요? TSMC를 남겨주면 결국 중국이 반도체 기술을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 TSMC를 항공모함이 예를 들어 폭발시킨다. 네. 그러면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또 전쟁은 전쟁으로 이어지겠죠. 무력 전쟁은 진짜 전쟁이 나겠죠. 그러면 굉장히 그는 굉장히 극단적인 시나리오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는 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지만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 국익을 위해서 아주 낮은 가능성도 대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 제일 좋은 거는 일단 본사하고 미국의 팹을 거의 뭐 싱크로나이즈드 해버리는 게 제일 나은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참 어떤 식으로 이 반도체를 놓고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전개될지 굉장히 두렵고 그런 움직임 속에 또 한국은 등만 터질 것인지 정말 정말 어디까지 터질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말 소용돌이에 던져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와중에 우리는 왜 이렇게 정치인들 왜 이렇게 우리 정책 의사결정자들은 사법 리스크 가지고 싸우잖아요. 양쪽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진짜. 그렇죠. 우리 진짜 대외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국면에 사법 리스크 가지고 싸워요. 모든 거를 법원에다가 맡기는. 아니 정말 우리 미래를 놓고 싸워야 돼요. 근데 사실 정치라는 거는 예. 결국 담론을 통해서 합의를 이끄는 게 이제 정치인데 자꾸 그걸 사법부에다가 이제 판단을 맡기니까 정치란. 너무 걱정됩니다. 전 정말 너무 걱정돼요. 예. 예를 들어 4개의 정당이 있다면 네 개 혹은 그 이상의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들이 우리 이런 식으로 미래의 그림을 그리고 미래에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미래 청사진을 다 각각 제시하고 우리가 제시하는 청사진이 더 맞다를 가지고 싸워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사법 리스크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 너무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구한 말에 세계 열강들이 정말 국제 정세가 정말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당쟁하다가 저 정말 너무 걱정입니다. 우리 한국 너무 네. 걱정입니다. 뭐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네. 여기서 그러니까 너무 우리 더 위험한 발언 나오기 아니요 전에. 너무 한국 경제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진짜. 너무 진심이신 것 같아요. 네. 너무 걱정이 됩니다. 네네. 진짜 제가 연구자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 의사결정자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뭐가 문제인지를 찾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더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에게라도 더 이런 이야기가 전달이 돼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각가지 시나리오들을 다 강구해. 저 그래서 토론 벌이는 겁니다. 어떤 한 가지 방향으로만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방향도 있을 수 있고 대표님 생각하는 방향으로도 갈 수도 있고 또 우리 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 있으니 여러 가지로 고민해보고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대응책들을 플랜 A, B, C 강구해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우리 국가는 대응책들을 다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딱 그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연말에. 박세익 대표님이 딱 그 말씀하셨거든요. 정답은 없지만 정도는 있는데 그 정도대로 하면 되는데 예. 정도를 안 가네요. 정말 좋습니다. 여기서 오늘 토론 마무리하고요. 우리 이영수 대표님께서 집필해주신 그 책에 AI 투자 그리고 AI 산업 또 반도체에 대해서 또 명확히 이해를 좀 갖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안내되어 있는 그 책 한번 참조해 보시길 바라고 또 트럼프 2.0 시대 또 어떤 패러다임 변화가 있는지 그걸 또 명확히 또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도 고정 댓글에 안내되어 있는 그 책 참조해 보시고 또 이용수 대표님 이용수 대표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또 유튜브 채널도 링크로 달아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찾아가서 방문해 보시길 또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 이 소중한 토론 의견 또 너무 어려운 무게감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소신껏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즐겁고 유익하고 네 정말 미래가 있는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